안녕하세요. 벌써 10월의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상쾌한 주말 아침 가슴 한번 활짝 펴고 기지개도 쭉쭉 펴보시고요. 힘차게 출발해 보시죠. 바쁜 여러분을 위한 뉴스 베이커리도 활기차게 출발합니다.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따라 진통을 겪으며 신설됐던 게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줄여서 공수처라고 합니다. 그런데 식물처, 물수처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죠. 24일 열린 공수처 국정감사에서는 오동훈 공수처장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나왔습니다. 우선 공수처의 실적이 매우 저조했기 때문이죠. 지난 5년간 입건한 인원은 고작 6명, 이 중 구속한 인원은 2명뿐이라고 합니다. 뉴스만 틀면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 각종 비위 관련 기사가 쏟아졌는데 5년간 실적이 이렇게나 부실한 건 아무래도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방증이겠죠. 예컨대 윤석열 정권의 하수인이던 감사원장 유병호는 직권남용 혐의로 2023년 고발됐지만 수사만 3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병호 원장이 고발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감사원이 전현희 권익위원장을 표적감사하다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자 감사위원회 의견과는 다른 감사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감사보고서를 작성 권한이 없는 이에게 무단으로 작성하게 하고 공개한 건데 이는 공문서 위조 또는 위조문서 교사죄에 해당하겠죠. 이에 대한 질책이 이어지자 오동훈 공수처장은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 자체를 해체하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박지원 의원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사건 손도 못 대고 있다가 버스가 지나간 다음에 손들고 있다면서 인권위 상임위원장 사건도 아무것도 못하고 있지 않느냐며 뼈를 때렸습니다. 사실 이뿐이 아닙니다. 감사원은 윤석열 정권 내내 전 정부의 비리를 감사한다면서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감사를 한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대통령 공관과 관저에 대한 감사도 뭉개다 1년 8개월 만에 누더기 감사 결과를 내놓았죠. 뒤늦게 중요한 사실들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또 유병호 감사원장 사무총장 가족이 소유한 약 19억 상당의 주식이 논란이 되기도 했죠. 배우자가 주시한 바이오 주식, 자녀들이 가지고 있던 원전 주식 등이 모두 감사원 직무와 관련이 있는 주식들이었기 때문에 논란이 된 건데요. 인지수사까지 진행해 혐의가 늘었어도 늘었어야 할 텐데 여태 아무런 성과가 없다니 국민은 납득이 어렵습니다. 감사원을 감사해야 하는 현실, 공수처장이 수사 대상이 된 현실, 대체 국민의 권익은 누가 지켜주나요? 이날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공수처장을 규탄하는 금융피해자연대 기자회견도 열렸습니다. 피해자들은 사기꾼들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경찰과 검찰 때문에 그야말로 속이 타들어가는 상황인데요. 공수처가 대체 어떤 인물들을 봐줬는지 한번 볼까요? 대표적으로 1조 원대 피해를 양산한 IDS홀딩스 김성훈과 그 조력자들이 구속 중에도 범죄 수익금을 은닉할 수 있게 해준 검사가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김영일. 네,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이 검사는 2018년 죄수들이 검사실에서 외부인과 접견하고 외부인과 소통하면서 범죄 수익을 은닉하고 또 피해자 단체 와해를 모의하는 통화를 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이처럼 금융피해자들을 등진 검사 이후로의 이력도 화려합니다. 2021년 9월 터진 그 유명한 고발 사주 사건에 연루돼 있고 2022년 9월 검찰은 쌍방울그룹 횡령 배임 의혹을 이재명의 대북 송금 사건으로 둔갑시키기 위해 진술조작 모의를 했다는 정황 속속 드러났는데요. 이 같은 일을 한 핵심 인물 중 한 명도 바로 김영일입니다. 이런 검사를 증거 불충분으로 공수처가 봐줬다는 데서 금융 피해자들은 피 끓는 호소를 했습니다.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는커녕 은닉하게 돕는 검찰. 그런 검사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공수처. 이럴 거면 왜 존재하는 걸까요? 사실 오동훈 공수처장과 전 공수처장 직무대행인 김선규는 모두 최상병 특검에 의해 압수수색도 받았습니다. 수사 처리를 지연해 사건을 은폐하고 또 수사를 방해했다는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공수처의 잘못을 나열하다 보니 그들이 봐준 고위공직자에 대한 혐의를 나열하느라 입이 아플 지경입니다. 물수처로 가다 농수처까지 날아간 공수처. 그 이름이 아깝습니다. 사실 최근 우리를 경악하게 하는 캄보디아 취업 사기 실태. 이 역시 금융범죄의 일환입니다. 금융범죄 피해자들과 오랜 시간 연대해온 약탈경제 행동은 이처럼 한국인을 상대로 끔찍한 거대 금융사기가 발생한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지금까지의 경험을 토대로 몇 가지 조언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강조한 건 사법개혁입니다.
사기꾼 범죄자들이 피해자들로부터 갈취한 돈으로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온 사법부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이 문제 역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건데요. 범죄 속을 일망타진, 범죄 수익금 환수, 제발 이런 기사 좀 보고 싶습니다. 단독 캄보디아 팔아넘긴 대가는 20만 원, 모집책 조직원 잇따라 검거. KBS 기사 제목입니다. 한 사람을 무자비한 범죄 소굴로 팔아넘기는 대가로 받은 게 고작 20만 원이라니. 한 사람의 가치가 20만 원짜리는 아닐 겁니다. 누군가의 양심이 고작 이런 수준일 테죠. 억만금을 준대도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중요하고 상식적인 사실을 배우지 못한 그들을 이제 깜빵에서 국가가 가르쳐야 할 때입니다. 오늘은 10월 25일 독도의 날입니다. 독도의 날이 만들어진 건 1900년이죠. 고종 황제가 독도를 울릉도 부속섬으로 공표하며 이를 기념하기 위해 제정했는데요. 독도는 한국당 외치면서 지금까지 뉴스베이커리 권지연이었습니다.